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FAT 2급 시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시험 일정, 시험에 대한 안내, 그리고 FAT 2급이니까 FAT 2급 시험이 어디에서 출제가 되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AT 시험을 공부하니까 이걸 왜 공부하는지 좀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가장 큰 이유는 FAT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좀 효율적인 수험 대비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일정은 1년에 6번이 있는데 사실 2020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벌고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좀 저도 학원 강의를 나가는데 이런 것도 조금 제한이 있고, 그리고 시험을 보면 많은 응시 인원들이 모여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시험장 확보도 조금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이게 예정대로 치료될지 연기가 될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제가 홈페이지 주소 하나를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격시험이 FAT, TAT, AT 자격시험이잖아요. AT.점, 이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KI CPA.OR.KR 여기 들어가면은 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적어드린 날짜는 이미 공개된 날짜인데 나중에 뭐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뭐 연기가 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홈페이지 주소에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은 1년에 6번을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한 2달에 한 번 정도 시험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주관, 여기 또 적어드렸네.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아이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보게 되면 또 이게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무에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플러스를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든 게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존 프로그램하고 아주 좀 성격이 유사해요.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봅니다. 자, 이론 30점, 실기 70점으로 구성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론과 실기를 한 자리에 한 번에 풀이를 합니다. 그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론부터 풀어도 되고 실기부터 풀어도 돼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론 빵점 맞고 실기 70점 맞으면 합격이네요. 합격이긴 한데 이 시험은요, 좀 다른 컴퓨터 자격 시험과 달리 이론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지 이거 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도 이렇게 딱 보면은 좀 이론을 알면 실기는 좀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이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합격률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21년의 합격률은 뭐 미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볼 수가 없고 2020년의 합격률을 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자, FAT 2급이라는 시험이 있고요. 이 시험하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전산회계 시험을 같이 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TAT 1급하고 전산세무 1급하고 좀 매칭이 되고 TAT 2급, 세무 2급, FAT 1급, 회계 1급, FAT 2급, 회계 2급하고 좀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합격률을 보면 어떤가요?
비슷하죠.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이게 평균적으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FAT 2급 합격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전산회계가 어려운 것 같아. 어떤 분들은 FAT가 어려운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의견이 나눌 수 있는데 사실 가장 객관적으로 합격률을 보면 좀 FAT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산회계는요. 예를 들어 전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전표 입력 문제를 냈을 때 문장으로 문제가 나와요. 반면에 FAT는 좀 증빙자료라고 해야 되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고지서 뭐 이런 거를 보고 회계 처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좀 이게 AT 시험의 경우에 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 좀 좁은 것 같아요. 기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나왔던 거 숫자만 바꿔서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FAT가 합격률은 더 높을 것 같아요. 뭐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 뭐 여러분들 합격이 중요하죠. 자, 시험 출제 범위 이론 30점, 실기 70점이라고 했는데 이론 부분은 재무에게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자, 이게 급수가 올라가더라도 AT 시험은 원가회계가 출제가 안 되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를 같이 공부한다면 전산회계는 원가회계가 나오는데 FAT나 TAT 시험은 원가회계가 안 나옵니다. 자, 일단 재무회계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고 실무 부분은 기초정보관리, 거래자료 입력, 전표 수정, 결산 자료 조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FAT 2급을 합격해요. 그러면 FAT 1급을 해야 되겠죠. FAT 1급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추가가 되고 TAT 2급으로 넘어가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연말정산이 추가가 되고 TAT 1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인세가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표지에 보면 뭐 NCS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수험생들보다 좀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좀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FAT 2급 시험을 합격하면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표가 있거든요. 자, 우리 그 FAT 2급과 관련해서 NCS 내용을 보면 크게 전표관리, 장부관리, 회계정보 시스템의 운용 뭐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 인식하고 전표 작성하고 증빙서류 관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거 그냥 뭐 이걸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교재에 다 있으니까 강의에서 제공하는 순서에 따라 그냥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저 강의 교재는 자, 3.1회계법인 출판사에서 나온 2021년 ICAN FAT 2급이라는 교재로 합니다. 혹시 수업을 듣다가 저는 그냥 2020년 책을 샀는데 이걸로 들으면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2020년 책으로 수업 들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내용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기출문제가 뒤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게 2020년 책은 2019년에 진행된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2021년 책에는 2020년에 진행되었던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정도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자, 수험 대비 전략. 자, 제가 아까 전에 제가 FAT하고 전산회계 2급 좀 성격이 유사하다고 했죠. 그냥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공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 따로 공부하고 이 시험 따로 공부하고 하면은 공부를 이중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험은 그냥 기출문제 위주로 좀 풀어보면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번은 조금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 FAT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FAT 2급은 상관이 없는데 FAT 1급, TAT 2급, TAT 1급 이거는요. 전산세무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이런 거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먼저 공부하고 AT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처음부터 높은 급수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영어 토익 공부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시죠? 알파벳 겨우 뗐는데 그래놓고 토익 고급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선생님이 하는 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좀 낮은 급수부터 순차적으로 도전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공부는 연속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험을 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추워서, 놀기 좋은데 참으면서 공부해서 이제 시험 끝나고 좀 쉬었다가 한 2달 정도 있다가 해야지 하면 그 사이에 자기가 공부했던 습관 다 망가지고 공부했던 내용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연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핸드폰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하시죠?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내용들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는 방법 아시죠? 제가 지금 핸드폰을 2개를 들고 다니는데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드릴게요. 자, REALCPA1. 그러니까 여기 알파벳이고 끝에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AUEDU. 2개의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이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하는 곳에 이제 사이트에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답변을 좀 늦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직원분들이 주 5일 근무하면서 금요일 날 6시에 퇴근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모르는 게 생겨서 6시 30분에 물어봐요. 그러면 월요일 날 그 직원분들이 출근을 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런 질문이 왔는데 답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질문했는데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 날 답을 받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근데 카카오톡으로 하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좋은 게 뭔가를 알려줬는데 메일로 물어보시거나 이제 고객센터로 물어보시면 이분이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또는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물어보신 거 맞아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좀 아무래도 더 빨리 답변을 듣고 저도 이 질문하신 분이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오리엔테이션 마쳤고 그럼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수업 들어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